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은요. 일단 가장 흔한 주사를 통해서 팔에 맞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코나 아니면 입에 점막에 뿌리는 형태가 있고. 뿌리는 백신은 처음 봤네요. 저도 처음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치로 붙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패치로 붙이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안전할까요? 글쎄요. 이게 저도 패치로 붙이는 거는 이제 심장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임신 관련한 패치 뭐 요 정도 알고 있는데요. 네, 금연 패치 이런 예.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백신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봅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마시는 액체 형태인데요. 이제 이게 맛이 있을 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맛이 없겠죠.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아이들 젖을 먹이기 전에 와서 배고픈 상태로 데려와야지 안 그러면은 애들이 다 뱉는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사 맞는 형태가 아니라서 한 번에 막 10만 원, 12만 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아기가 많이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형태를 바꿔버리면 이제 백신이 좀 더 비싼가 봐요. 뱉어버리면 10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10만 원을 뱉었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8개 정도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개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 또 하나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에는 항원이 117개 정도 된다고 해서 그 네. 백신을 맞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거 차이는 이제 법정 필수냐 선택사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가지가 좀 몇십 개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런 것처럼.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국가별로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필수가 70여 가지 정도 되나 본데요. 몇 가지 예를 드리면요. BCG 같은 거 결핵 예방은 1차 접종으로 끝나고요. 네. 그리고 AN 간염 같은 경우는 뭐 2차, 그리고 B형 간염은 출생 시에 한 번, 그리고 3차 접종으로 끝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시에 한 번, 그리고 3차 접종으로 끝난다고 하고요. DTAP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혼합 백신인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뭐 이렇게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5번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MMR 백신이 있고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니까 볼거리, 그리고 풍진 예방 2번의 접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두 접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접종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접종을 했을 때 수두에 걸리면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 좀 문제가 됐던 수두 파티 뭐 그 용어가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뭐 일본 내염 같은 거. 이거는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 갖고요. 불활성화 백신은 4번, 약독화 생백신은 2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접종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언제 접종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거 잘 따지셔서 접종 시기를 꼼꼼히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접종은 오후보다는 오전에 받는 게 좋다고 하고요. 왜 그렇죠?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예. 병원에 연락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오후 한 4시 정도에 맞았는데 부작용이 뭐 한 7시 정도에 나타났다 이러면은 이제 병원 응급실로 또 가야 되고 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이건 좀 현명한 방법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접종을 받은 후에도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반응을 살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접종 후에 목욕은 금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종 후 상처 생긴 데 균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바늘 그 자리에. 예. 그래서 보통 웬만한 모든 주사들 맞고 나서 탕욕 같은 걸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목욕을 자주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때는 예방 접종하고 한 달 후 목욕했나요? 네,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던 그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그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유학 가셨던 분들 얘기 예. 들어보니까 요즘은 좀 중국이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한 달에 한 2번 감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중국인들 만나면 저도 옛날에 여기 이렇게 중국 사람들 오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 떡진 머리 예.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머리를 잘 감지 않는 게 또 이게 풍습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머리를 한 달에 몇 번 안 감을 수가 있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편하더래. 어느 날 보니 자기도 그러고 있더래요. 이게 막 가렵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안 가려운가 봐요. 예전에 모택동에 관한 몇 가지 얘기가 올라온 걸 봤는데요. 모택동이 그렇게 씻는 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왜 황하, 예. 강에 물이 탁하잖아요. 중국은 원래 물이 귀했죠. 그래서 중국은 물을 이용하는 음식보다는 돼지 기름을 이용한 튀김 음식이 발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好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백신, 뭐 여러 가지 종류라던가 우리가 몰랐던 어떤 독성 물질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인가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 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이 산다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안전성이 보장이 돼 있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백신을 맞기 전에 여기에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백신을 맞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확률 이런 거를 이렇게 고지받은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보기 전에 컨센 폼이라고 그래서 환자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도 받을 텐데요. 모든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또는 이 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 치료 외에는 어떤 치료가 더 가능한지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폼에 서명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보통 그런 동의서를 받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수술하기 전에 그렇죠. 사망 동의서 자 이런 거 받듯이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환자 사전 동의를 받아서 백신을 맞는 이유 또는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거인지를 알고서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치료를 받는 사람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보존제 있잖아요. 보존제로 해서 뭐 안 좋은 물질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다 써야 된다 이랬을 때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 있을지 백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알루미늄의 대체제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통은 백신을 맞는 게 맞다, 안 맞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A라는 백신이 있으면 A라는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부작용은 별로 없는지 한 가지의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은 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많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간염 같은 경우에 A형 간염, B형 간염 두 가지 다 영유아 때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커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렸을 때 맞아야 되냐고요. 그런 거는 부모님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도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필수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으니까. 간염 예방 접종이요? 예. 그러니까 간염 예방 접종 근데 보통 맞고 나서 좀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본 가장 심각한 분은 얼마 전에 온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얼굴에 백납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 눈 주위, 입술 주위가 하얗게 변해졌습니다. 네, 피부가 이제 색소가 변색되는, 빠지는 그런 병이죠. 예,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그게 걸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B형 간염 백신 맞고 그랬대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다른 거는 전혀 못 찾겠다고. 네.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혹시 그것도 부작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은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예. 뭔가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미국에서는 예전에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아마 소송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백신 만드는 회사가 그럼 우리 백신을 안 만들겠다. 이 몇 개 회사가 짬짬이로 해갖고 안 만든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정부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럼 너희를 보호를 해줄 테니까 이제 백신을 맘 놓고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인이 백신 회사를 직접적으로 소송을 못 하고요. 이제 다른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게 솔직히 보상을
받기가 아주 까다로운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 몸이 산다. 오늘은 그 백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천년두 백신의 아버지, 제너부터 이 백신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백신에 관련된 독성 물질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백신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좀 어떠셨나요? 이게 백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음모론 쪽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를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 네,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만 일단 설명을 해드린 거라 많이 만족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내 몸이 산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해주신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복날의 삼계탕 같은, 우리 진짜 삼계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양식 해볼까요? 네, 보양식. 뭐 그런 거 좋겠다, 그렇죠? 네. 더운 날씨에 무럭무럭 힘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